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군은 폴란드 점령이 마무리되자마자 프랑스로 눈길을 돌렸죠. 그리고 기갑부대를 앞세운 나칠 작전을 통해 프랑스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된 지 6주 만인 1940년 6월 25일 어이없는 졸전으로 나치 독일군에 패배한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항복을 선언하고 맙니다. 단 6주 만에 프랑스를 집어삼킨 나치 독일은 프랑스 각지의 공장들을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나치 독일이 접수한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중에는 오늘날에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로 손꼽히는 푸조 자동차의 공장도 있었습니다. 푸조는 처음부터 나치 독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였던 데다 푸조는 당시 작은 도시였던 소쇼 지역에서 무려 6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었던 기업이었기에 푸조로서는 회사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대놓고 저항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푸조도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있었던 기업이었던 만큼 나치 독일의 요구에 아주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로부터 10대의 트럭 생산을 요구받으면 납품할 트럭 10대 중에 6대를 불량품으로 납품해버리거나 생산 라인의 효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납기를 질질 끄는 등의 태업으로 나치 독일의 군수품 생산과 병참 체계를 방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푸조는 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치 독일에 저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때는 1943년 독일이 총력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V1 로켓의 생산을 위해 각지에서 숙련공을 차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푸조 공장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포착한 연합군은 같은 해 영국 공군의 주도로 푸조의 소쇼 공장에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목표물이었던 푸조의 소쇼 공장에는 한 발도 명중하지 못했고 민간인 거주구역인 소쇼 공장 인근의 마을 4곳에 폭격이 집중돼버린 것이었죠.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정밀 타격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간인 오폭은 더 큰 규모로 벌어졌었죠. 하지만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V1 로켓의 생산을 방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연합군은 프랑스에 파견한 영국 특수작전 사무국 소속의 비밀 요원을 이용해 사장인 장피에르 페조 3세에게 접촉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민간인 희생을 동반하는 공군의 폭격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겠지만 자체적으로 공장을 폭파시킬지 결정해달라. 이는 사실상 푸조에게 자사 공장을 대상으로 직접 파괴 공작을 벌여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요청을 받아든 장피에르 페조 3세는 난감해했습니다. 이대로 공장을 유지하면 연합군이 또다시 폭격기를 보낼 것이고 또다시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장을 직접 파괴한다는 것은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일궈온 가업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피에르 페조 3세는 마침내 자사 공장을 직접 파괴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유는 회사의 존속보다는 소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푸조는 가문 대대로 일궈온 소쇼 공장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영국 SOE 요원의 도움을 받아 공장뿐만 아니라 재고로 쌓여있는 각종 부품들과 자재까지 며칠에 걸쳐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이는 훗날 나치 독일군이 이를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을 전후해서 푸조는 나치를 위한 물자를 생산하지 않겠다며 나치 독일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중 푸조는 아예 영국의 첩보기관을 통해서 V1 로켓 설계도와 같은 각종 정보를 빼돌리고 프랑스 내 레지스탕스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치 독일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치 독일은 장피에르 페조 3세를 체포하고 그에게 총사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총사령은 끝내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같은 자동차업계 인물이었던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개입한 덕분이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1945년 전쟁은 끝났고 나치 독일은 패망했지만 푸조는 회사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애국자 푸조의 재건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장피에르 페조는 공장을 재건하기 위해 막대한 대출을 끌어와 재건에 나섰고 1948년 프랑스 최초의 모노코크 구조를 적용한 승용차 모델 203을 출시해 대박을 내면서 다시금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푸조의 이 빠른 재건을 두고 소쇼 르네상스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푸조는 프랑스의 자동차 업계에서 자사 공장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나치 독일에 저항한 애국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되었던 푸조의 소쇼 공장은 확장을 거듭해서 지금도 푸조의 핵심 생산 기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